저의 그 얕은 지식으로 판단한 개인적인 생각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길도이한테 PPT 돈 받은 그대로 우와. 바로 황우석 박사님의 주기식에 대해서 발표할 3월 13일 25분 지정입니다. 네, 여러분 이분 누군지 아시죠? 이연복. 네, 바로 황우석 박사님입니다. 여러분 그 황우석 박사님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대장이요. 주작? 네, 또 다른 것들. 네, 맞죠. 네. 네, 일단 황우석 박사님이라고 간단하게 말하면 일단 우리나라 주기세포 1인자이십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제부터 황우석 박사님의 안타깝다고 생각했을 일들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015년에 2005년에 황우석 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일단 이게 황우석 박사님이 그 환자 맞춤형 배아 주기 세포를 최초 제작했다는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논문이 조작 혐의로 이게 밝혀졌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거를 TV 프로그램 여러분 이거 PD 수첩 아시죠? 네, PD 수첩에서 이걸 그만 과장해가지고 솔직히 언론이랑 TV 프로그램들은 이런 것들 솔직히 과장해서 그 막 돈벌이를 하려고 하잖아요. 일부러. 그리고 우리나라 현실이 이러니까 솔직히 돈벌이를 보면 어떻게든 빨아먹으려고 막 그런데 이어서 제 의견 말해드리자면은 솔직히 100% 거짓이랑 100% 진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나라의 생명윤리법인 그 난자 사용 금지 규제로 인해서 그 어쩔 수 없는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황 박사님의 재판 마지막 진술을 확인해 보면은 지금도 배아줄기세포 성공과 관련한 국민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고 하셨고, 그리고 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성공이 눈앞에 있었는데 규제 그 법만 없었으면은 국민들에게 빠르게 그거를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 사실을 서울대랑 검찰이 믿지 않고 재현할 연구 기회조차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찰이 이걸 또한 그 연구를 이거 계속 한 6년인가? 8년 정도 방해할 우려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문제 또한 그 여전히 계속 찬반이 계속 나뉘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생명과학 방향성? 그러니까 생명과학 연구 분야 되게 많잖아요. 근데 방향성에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까 방금 실수로 보여준 것처럼 이게 화장품이거든요. 이게 화장품이 솔직히 거의 솔직히 계속 화장품은 나오고 발전하고 있잖아요. 화장품은 근데 절대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약학, 제약 보있으면 저는 살짝 많이 그 제약 시대가 좀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 게 보시다시피 표적 항암제가 만들어졌어요. 거의 눈앞에 그러니까 나오기 바로 직전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세 번째 그림을 보여주면요, 일단 이게 이명박 정부 때거든요. 근데 이게 줄기세포가 영호화를 했는데 이게 황우석 사태 때문에 규제가 그냥 조금이나마 생명윤리 때문에 규제가 있었던 게 더 깐깐해졌어요. 그리고 이명박 솔직히 여러분 돈 가지고 그런 걸 해줄 리가 없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일본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줄기세포 씨는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지금 그냥 강국이에요. 한번 비교해보면은 위에 일단은 여기 치료 현황? 이건 보지 마시고 아래쪽을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저 법안들을 보면은 원래 저 일본 지금 허가한 법안들이 다 원래 우리나라가 최초로 그 진행한 법안들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거 치료제 연구를 두고 이거 할지 말지 입법 문제를 두다가 나중에 결국 이게 법안들이 다 사장됐고 이 법들을 다 일본이 가져가서 쓰기로 했어요.
쓰고 있어요 지금. 심지어 일본 애들이 이거를 쓰는 걸 직접 인정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줄기세포 기술을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줄기세포 기술력을 보면은 3년 이내에 바로 세계 줄기세포 강국으로 바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전 세계 1호 줄기세포 치료제가 우리나라가 직접 개발했고,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제 중에 총 7개가 줄기세포 치료제예요. 근데 그 중에 4개가 다 우리나라가 만든 제품이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규제 때문에 아직 이게 상용화가 못 되고 있지. 그러므로 앞으로 향후 4년, 5년 이내에 이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솔직히 일본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일단은 줄기세포로 규제가 거의 완벽하게 없는 상태고, 그래서 그리고 교토대 야마나카 시냐 교수라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iPS 세포라고 유도 맞는 줄기세포라고 해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이걸 개발해서 노벨 생리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iPS 세포란 현재 가장 많이 알려진 배아줄기세포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보면요, 솔직히 한마디로 생명률에 걸리는 수정란이 아닌 피부 세포를 변형한 것이라서 이게 윤례 문제가 그냥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환자의 유전자 같아서 면역 거부 반응이 진짜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배아줄기 세포는 거부 반응이 심하고, 이걸 방지하고자 예전에 아기였을 때 자궁 속에 있는 태반을 이용해가지고 배아줄기 세포를 쓰려고 했는데, 솔직히 요즘 이게 떠오르고 있어가지고 태반을 이제 보관하기 시작했지, 예전에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못했잖아요. 그리고 현재 개발 중인 iPS 세포는 임상 시험 중이거든요. 근데 이게 몇 년 전 한 2016년에 이게 각막 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했고, 그리고 이제 파킨슨병이라고 뭔지 아시죠? 손 떠는 거. 네, 맞아요. 뇌 신경세포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몸 근육병력 일어나는 건데, 이제 이거를 해결하고자 임상시험을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4가지 난치병을 치료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하자면, 아까 이 교수 있죠? 이 교수도 논문의 일부를 조작했어요. 그래서 제2의 황우석이라고 해가지고 이 논문 준거를 다시 폐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저는 앞서 말했다시피 황우석 박사님은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고 생각해요. 근데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연구팀과 함께 연구를 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TV 그런 것 때문에 사기꾼 집단이 되어가지고 솔직히 억울하게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황우석 사태는 오랜 기간 동안 평생에 우리 부끄러운 내면 실상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솔직히 다시 제2의 황우석 사태 그거를 막으려고 준비 중일까요? 법들 그런 것들. 저는 또 그리고 언론이 이를 제대로 감시하고 비판하고 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걸 진짜 준비 중이냐고 하면 네라고 대답할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네요. 그리고 황우석 사태는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진행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질문 있는 사람? 네, 고생하셨습니다.